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지금 5년 넘게 214회니까 네, 그냥 뭐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뭐 해드리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 보이시죠? 전화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됐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1시간 동안 질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행우님 감사하고요. 1번 좋아요. 그쵸? 1등 하셨습니다. 사랑구가님 감사합니다. 이준관님도 감사하고요. 요리조리님도 알람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하고요. 양천근님 감사합니다. 사랑관님 감사하고요. 자, 몽당이님 벌써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경님 반갑고요. 기비오님도 반갑습니다. 경혜 에이블님 반갑고요. 김현미님 반갑습니다. 나그네님 반갑고요. 박경희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이렇게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인사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이 1시간 동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그죠? 연말이니까 일단 연금저축 IRP 가입하신 분들 연말 정산 받으셔야죠. 그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려면 12월 말일까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 다음에 IRP는 900만 원 해서 최대 채워놓으시면 내년 2월 달에 세금 환급 받으시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대상 되신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받으시고요. 어차피 자영업자나 사업소득 신고하시는 분들도 올해 12월 말까지 입금해 놓으시면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직장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소득이 있던 가입해 놓으면 임대소득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라든가 밀린 거 하실 분들은 올해 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네. 자, 정현수님 반갑고요. 네, 코님 반갑습니다. 991님, 써님도 반갑습니다. 손영수님 처음 오셨네요. 이렇게 처음 오시면 처음 오셨으니까 새신자,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연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기초연금도 있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만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신다면 뭐 필요가 더 이상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다가 퇴직연금을 쌓아놓고 그리고 또 개인연금을 추가로 하고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4층 포트폴리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연금에 다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합쳐서 월 500만 원,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매달 500만 원씩 평생 나올 수 있는 준비를 끝내셔야죠. 그죠? 네. 요거 연금박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요즘 좋은 개인연금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성환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미님. 평생 독신주의자시네요.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죽으면 주택연금 가입된 집을 조카들에게 반드시 상속해야 하나요? 자,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과 상속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죠. 연금을 받지만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집의 명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집은 어차피 김현미님 명의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대출받아 쓰는 겁니다. 그다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날 내가 그 주택연금 받으신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갔으면 뭐 남는 금액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값보다 적게 받아가게 됐다. 그러면 그 집이 상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독신이시니까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 유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뭐 주택연금 받았지만 얼마가 남았으니 남은 거는 뭐 조카가 가져가라. 아니면 뭐 사회에 기부해라.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일 가까운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죠. 어쨌든 주택연금을 받는 것과 상속을 누구한테 해주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영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비오님. 자,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 연금 말고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일부는 이미 실행했고 일부는 앞으로 할 예정인데 젊었을 때 국민연금에 소홀했던 게 후회가 듭니다. 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입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좀 잘 못 사셨죠? 하지만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납, 과거에 해지했던 반환 일시금 받았던 부분을 다시 반납해서 연금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추납, 과거에 못 냈던 부분을 다시 지금 내가지고 추후 납부를 통해서 연금 늘리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기 직전까지 3년에서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또 늘려가지고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3세, 64세, 65세 정상 연령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간 늦춰서 연기연금해서 최대 36%까지 업이 된 더 올라간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하셨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사실 그거 이외에 더 할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더 국민연금 제도가 더 좋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실 것은 이제 결국은 개인연금으로 가셔야죠.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개인연금도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개인연금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또 이제 점점 지금보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연금도 잘만 선택하시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구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을 제일 우선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국민연금이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이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다시 또 탑을 쌓아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펀지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두아이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004 아레카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 제도 내년 대체율 바뀐 거 말고 또 바뀐 거 있나요? 자, 국민연금 제도가 내년에 바뀌는 게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9.5, 10, 10.5, 11 해가지고 2033년까지 13%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소득의 13%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이 올해보다 조금 올라가서 올해는 41.5%였는데 내년에 43%로 올라가서 연금 받는 금액이 약간 인상됩니다. 이게 뭐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네,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군대 갔다 온 경우에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6개월 더 가입기간 연장해 주는 게 생겼고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부터 12개월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오거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국민연금 혜택 받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지급 보장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국민연금 법에다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시한다고 지급을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점점 더 어쨌든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바따님 반갑습니다. 주유천하님도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명확한 해석 도움이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국민연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자,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정성화님. 동시에 IRP 계좌로 타은행 각각 한 계좌씩 운영해도 될까요? 한 계좌 5년차, 한 계좌 1년차. 그렇죠. 네. IRP 계좌는 여러분들이 IRP 계좌, 그러니까 IRP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연금저축, IRP 이런 것처럼 연금계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연금계좌는 1인당 한 개씩밖에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당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어보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IRP 계좌에 퇴직금도 들어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것도 있는데 인출 순서가 나는 퇴직금보다 개인적으로 불입한 걸 먼저 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자, 근데 법적으로 보면 순서가 첫 번째가 세금 안 내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가 퇴직금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출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은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성환님 말씀하신 대로 계좌를 여러 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IRP 계좌를 몇 개 만드셔서 하나는 개인이 불입하는 IRP 계좌, 하나는 퇴직금 받아서 운영하는 IRP 계좌,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요. 정성환님 꼭 분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셀틱클래스코님, 지난주 제 방에서 광고 없어서 너무 멋져요. 네, 지금도 광고 없죠? 그렇죠.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데, 라이브 방송은 저도 광고가 뜨니까 저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제가 뭐 광고에서 몇 푼 더 버는 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방송, 연금박사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광고는 끝까지 다 봐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대신에 라이브에서는 광고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1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광고를 없앴습니다. 자, 안병님,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데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연금 수령 개시할 경우 영향이 있는지요? 자, 일단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과거에 낸 돈도 더 내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보험료가 9%일 때 납부한 돈에 대해서 더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내야 될 돈에 대해서 9.5, 10%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득대체율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받는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약간 오르는데 그러면 과거에 냈던 것도 다 연금액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오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 안병희님께서 납부를 끝내셨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료 내는 걸 끝냈기 때문에 보험료율 오르는 것도 상관없고요.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년부터 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내년에 보험료를 내신다면 그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오른 보험료율 9.5%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연금액도 43%가 적용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험료를 완납하신 분들은 제도 변경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오늘도 1시간 함께 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이렇게 저야말로 매주 찾아오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김현미님, 제가 77년 1월생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한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김현미님께서 직장인이시냐, 뭐 사업자냐, 아니면 주부냐, 그죠? 남편이 뭐 국민연금이 있냐, 없냐, 그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좀 유리한 걸로 보고 있고요. 77년생이시면 이제 40대 중후반, 50대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시되 이제는 점점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느 연령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지금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채우시고 특히 국민연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뭐 50만 원, 40만 원 내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요. 다만 국민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인연금은 일찍 사망해도 남은 금액은 다 주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김현민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쭉 이런 거 잘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면서 결국 유리한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야님 국민연금 추납 빨리 하시고요. 자, 푼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둘레님,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저축 한도를 높여들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까요? 자,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신 거고요.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사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을 많이 들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개인연금저축을 많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연금저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수익이 나서 많이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IRP에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신다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무슨 뜻이냐? 다른 연금소득, 다른 소득과 별도로 따로 과세에서 분리과세 5.5%만 내고 끝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인출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거나 혹은 16.5%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물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16.5%로 그냥 기타 소득세를 처리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과는 또 별도로 관계없는 소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을 불입해서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산되기가 어렵다.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가입했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 연금 받는 것과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공무원 연금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임대소득, 공무원 연금과 근로소득, 공무원 연금과 다른 사업소득이 연결돼서 세율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연금과 연금소득이 서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야님, 추납 12월 1월 언제 해야? 네, 가능한 12월에 하시고 12월에 납부하시면 올해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뭐 이미 이제 12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 1월에 내시면 보험료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내시면 소득 대체율도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단히까지 따져보자면 올해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나 내년에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내후년은 가시면 안 되고요. 자, MOL이 몰님 오셨네요. 인사드리고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명주님 감사하고요. 임재근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아침마당에서 연금 박사님 봤어요. 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난주 아침마당 보셨죠? 네, 요즘 아침마당에서 또 이제 연말 되니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침마당 나가고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 아침 8시 반, 네, 보시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영알림, 안녕하세요. 58세 직장인으로 27년 11월에 퇴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뒤늦게 연금저축을 가입하려 하는데 지금 가입하면 3년 정도 할 수 있는데 가입 후 5년 후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연금저축 지금 늦게 가입하셨는데 지금 58세 직장인 지금까지 직장생활 27년 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안 하셨네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소득이 있는 해에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금 환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뭐 3년 정도 하시고 2년 지나서 5년 후부터는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정도 세액공제 받으시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도 세금을 낸 게 없으니 세액공제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세금은 돌려받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이 나야죠. 그죠?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나야지. 수익도 못 내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5년 후부터 연금 받겠다? 그 얘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별히 세제 혜택이 크게 유리하지 않다면 그냥 연금저축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은행 적금에다가 5년간 불입했다가 나중에 5년 후에 그냥 나눠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알림께서는 지금부터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 연금저축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제대로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연금저축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꼭 한번 저희 센터 문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선이 반갑습니다. 이우영님,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돈방님, 네. 62년생 국민연금 1년 먼저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중단하고 3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했다가 중단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을 연기했다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했다가 중단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단위로 가능해요. 월 단위로. 연기연금도 마찬가지. 내가 안 받겠다고 연기했다가 다시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시 연기할게요라고 할 수 있고 월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돈방님 전화해 보셔가지고 지금 1년 먼저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좀 중단하고 안 받고 있다가 연기해가지고 3년을 주십시오. 이거 가능하니까 그렇게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명주님 67년 3월 1일생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 아니면 4월인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 네. 67년 3월 1일생이면은, 네. 3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이 3월 1일생이니까요. 2027년 3월 1일이 되면 60세가 되시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월달 보험료부터 이제 안 내시는 거니까요. 네. 3월달 보험료. 부터 3월 말, 3월 25일부터 보험료를 안 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무 납부는 종료되는 것이고요. 그다음부터 이미 계속 가입하셔야죠. 그죠? 네. 자, 하나둘레님 좋은 정보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백상호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55세에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개인 연금저축을 수령하면 세금 문제는 어찌 되나요? 참고로 연봉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 계시죠? 백상호님. 55세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불입을 해서 즉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불입해서 세공제를 받으셔야 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더 이상 불입을 하지 않고 55세에 연금저축이 있는 걸 수령하겠다. 개시하겠다. 개시 가능합니다. 자, 개시 가능하는데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연봉이 1억이신 소득과는 상관없습니다. 연봉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거는 별도의 소득인 것이고요. 연금저축을 개시해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입니다. 자, 이 연금소득은 사실 연금소득도 전부 다 소득이기 때문에 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지 원칙이지만 연금소득을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실 경우에는 얘는 5.5% 분리과세 됩니다. 아시겠죠? 분리과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봉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저축만 따로 5.5% 내는 걸로 납세가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신 1,500만 원 초과하시면 안 돼요.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되거나 오히려 16.5% 세금을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올 6월에 입사, 4대 보험을 미납 중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시고 내년에 2월에 문 닫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자가 문 닫을 때 미납된 4대 보험 꼭 내야 되지요. 혹시 안 내는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추납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사업주가 이렇게 안 내고 연체를 해버리고 4대 보험료를 안 냈을 경우에 이걸 개인이 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실 수.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이 낼 때, 나중에 개인이 낼 때 회사에서 절반 안 내준 것까지 다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5%잖아요. 4.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의 4.5%를 내가 내고 회사가 4.5를 내야 되는데 회사가 보니까 나한테도 4.5%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회사가 4.5% 낼 것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9%를 다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 4대 보험 못 낸 걸 받아내시든가 아니면 내라고 하시든가 만약에 안 내고 그냥 문 닫아버린다? 그럼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다 추납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니 K9130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사님 추납 금액이 5,300만 원이 넘어서 올해 모두 납부해야 할지 내년에 연금액 인상되어도 2년에 걸쳐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연봉 6천이라 과세표준 구간이 24%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이죠. 과세표준이 3천 이내라면 2년에 걸쳐 추납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5,300만 원을 추납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시거든요.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 자, 그런데 올해 과표가 3천이시래요. 자, 올해 과표 내가 모든 걸 내 연봉에서 다 공제를 하고 실제 과세 대상의 표준이 3천만 원인데 내가 국민연금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5천만 원 추후 납부를 5천만 원 했다는 거죠. 자, 이 5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려고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2천만 원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3천만 원도 세율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다 받아버려도 좀 아깝습니다. 좀. 이런 경우에 그냥 1,000만 원씩 5년간 추납해가지고 5년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 우리 제니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지금 5천만 원 다 소득공제 추납하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올해 뭐 한 2천만 원, 내년에 한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분납해가지고 소득공제를 2년에 걸쳐서 혹은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3년에 걸쳐서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세율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하시면 일부 올해 다 받아버리시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배짱짱이님, 부부간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수령 개시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5년 당겨받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수령 개시한 경우에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5년 당겨받는 거? 자,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우리 남편의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남편이 노령연금을 개시하건 말건 관계없이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당겨받든지 늦춰받든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금을 개시했으니까 부인은 안 된다? 혹은 부인은 일찍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짱짱이님, 예, 부부간에 서로 국민연금은 남남이라고 보시면 남남,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개시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 소득이 많으시면 남편의 국민연금이 감액되겠네요. 그죠? 네. 그죠? 근데 배우자의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배우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 가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 소득에 따라 가는 겁니다. 자, 레지나님, 박사님 현재 국민연금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관련 저축을 하는 게 맞나요? 남편이 요즘 연금펀드 IRP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네요. 남편이 지금 우리 애진아님께서 이미 국민연금 받고 계시다면 이미 60대 중반을 넘어가실 텐데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실 거라면 연금저축 IRP 필요하죠.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남들이 연금펀드 한다고 하니까 요즘 보니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IRP를 좀 해봐서 수익을 낼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일단 소득이 없다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RP 연금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세액공제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펀드 IRP에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 국내 ETF를 하신다면 일반 계좌,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연금펀드 IRP에서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5%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IRP 연금펀드가 더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남편분이 요즘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펀드 주식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나이가 많으시다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연금펀드 IRP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냥 주식 하실 거면 일반 주식회사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연금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도 있고 비과세 연금도 있고 다양한 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권덕환님, 안녕하세요. 와이프 만 41세 주부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올해 추후 납부 신청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방법 제일 괜찮을까요? 자,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네, 이미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11월 25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올해 신청했으면 올해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방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미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는 꼭 하시고요. 다만 이제 41세기 때문에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연금 받으려면 25년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추후 납부가 좋긴 하나 추후 납부를 할지 이 돈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연금 받으실 분들은 지금 추후 납부를 해서 연금을 챙기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다른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불릴 수 있다거나 이런 대안이 있으시다면 젊은 나이로 가면 갈수록 저는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딴 거 투자를 더 권유해 드리는 거지 굳이 이걸로 자꾸 무슨 뭐 너무 연금에다가 국민연금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영수님 63년생인데요. 내년 2월부터 연금을 받는데 추납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내서 물가상 승률이 나을까요? 1월 달에 내서 소득대출이 나을까요? 네, 이건 제가 뭐 계속 논의해드렸지만 12월 달에 내시고 물가상승률 소득재평가 적용받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
자, 영님, 20년 전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서 납입을 완료했는데 세액공제는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걸 증권사 연금펀드로 이전하는 게 낫다고들 하던데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보험은 증권사에 계좌 만들 때 세액공제 안 받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나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는데 세액공제 안 받으셨죠? 자, 이거는 연금저축 펀드로 굳이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냥 빼십시오.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입출금 계좌에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굳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해서 굴릴 바에야 일단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전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 내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고 싶은데 그냥 빼서 펀드로 운영하면 되는데 빼자니 그동안 내가 세금을 환급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우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안 받았다면서요. 안 받은 돈은 연금저축 보험에 있긴 하지만 그냥 입출금 계좌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한 푼도 세금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빼서 내가 개인적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연금저축 펀드로 넘기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뭐 금액이 크다. 내가 굳이 연금저축 펀드에서 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전은 가능한데요.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굴리셨을 때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 돈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옮기신다 하더라도 증권사에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증권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권사한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지영구님, 내년 1월이면 의무납부 끝나는데 이미 계속 가입기산 해보니 상계전수 10년인데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재산이 별로 없으면 기초연금 50%는 받을 수 있는지요? 자, 일단 상계전수 10년이면 원금 받는 국민연금 구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만 사시면 연금 받으면 원금 받는 것이고요. 그 이상부터는 계속 수익이니까 제가 보기엔 120개월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별로 없으면 기초연금 50%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재산에 따라서 뭐 국민연금 감액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재산이 없으면 받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재산에 따라 다르다. 다만 별로 없다는 게 어떤 분들은 100억이 있는데 저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억이 있는데 저는 재산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어쨌든 별로 없다는 얘기는 따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손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방문하셨네요. 반갑습니다. 64년 9월생인데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는 11만 8천원 내고 있는데 20만원으로 늘려서 납부하려고 금액을 늘렸어요. 그래서 수령 금액이 많이 늘어나나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 내는 보험료는 2배가 되지만 연금액이 2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10만원보다는 20만원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액이 너무 적은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20만원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123님 우연히 알게 되어서 덕분에 2년 전에 공부해서 반납금 작년에 내고 배우자 추납해서 연금 181만원 만들고 저 또한 이미 가입 119개월 추납해서 88만원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6년 뒤 연금 받을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몰랐으면 30만원만 받을 뻔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토마토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도 하시고 이미 계속 가입도 하시고 반납도 하시고 더 늘리셔가지고 네, 국민연금 많이 늘리신 거 잘하셨거든요. 네, 잘하셔가지고요.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님처럼 제 방송 보시고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도 행복해지고 우리 토마토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태선님. 추납은 몇 살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60세 아니면 65세? 현재 54세인데 언제까지 추납해야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추납은 연금 받기 전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받는다? 그럼 64세 마지막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하실 필요가 없지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면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 보험료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은 추납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추납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서로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연금액은 연금액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따로 내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하실 수는 있으나 늦게 하실수록 연금액과 관계없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자, 김호원님 반갑고요. 샬롬님 62년, 68년생까지 유리하게 앞으로 연금액이 오른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62, 68년생까지 유리하게 앞으로 연금이 오른다? 자, 뭐 이런 얘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글쎄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전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소득대출이 일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지 무슨 62년생부터 68년생까지 적용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됐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이제 회사에서 더 내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더 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회사에서 절반을 내준다면 좋겠지만 아직 의무 가입 자체가 60세 이후로 연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62년에서 68년생까지 뭐가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아무님. 부인이 연봉 6천만 원, 8년 추납 3,400만 원, 약 24만 원 더 받아요. 추납 유리하겠죠? 남편은 공무원. 남편이 공무원이시면 부인은 반드시 국민연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각각 남편은 공무원연금, 부인은 국민연금.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그래서 꼭 하시고요. 네. 8년 추납 3,400만 원, 24만 원이는데 3,400만 원 내시고 24만 원 더 받는다. 굉장히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3개월 수가 벌써 한 13년, 14년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3,400만 원 추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이 연봉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으실 거예요. 소득공제 받았기 때문에 절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3,400만 원 받는데 월 3,400만 원 내는데 월 24만 원 올라갑니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 환급받는 게 얼마인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남편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부부간의 연금에 중복 수령이 안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부인 48세 꼭 국민연금 그래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웬만하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향하금님, 국민연금 보험료 30만원, 추납 3,420만원, 4개월 분할 납부 신청하고 이번 달 첫 번째 납부 예정입니다. 69년생입니다. 잘한 선택일까요? 네, 아니, 국민연금을 냈으면 못한 선택은 아니신 거니까, 일단 내가 3,400만원 미래의 연금소득으로 바꿔놓은 거지 않습니까? 3,420만원 그거 안 하면 뭐 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잘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연금은 단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유일한 단점,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아요. 일찍 돌아가시면 아시겠죠? 왜냐면 개인연금은 일찍 사망해도 남은 돈을 상속해 줄 수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유족이 없으면 상속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향하금님, 만약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하신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평균 수명 이상만 산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잘하신 선택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우리 향하금님 뭐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수납 다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 지금부터 술 끊으시고 담배는 안 피우시겠죠? 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추납하신 것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연금 많이 늘리셨죠? 여러분 국민연금 추납하셨죠? 분납하시고 임의 계속 가입하고 계시죠? 개인연금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모든 연금 잘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하실 일은 뭐예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일찍 죽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래 살 준비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내가 좋은 연금을 평생 많이 준비해 놓고 일찍 죽으면 어떡해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저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이브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라이브가 제일 힘든데 밤날 월요일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금박사 라이브 이 방송을 지금 벌써 5년째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연금이 부족한 대한민국에 연금을 알리겠다는 이 신념 하나로 이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지금 사실 구국운동 하고 있는 구국운동, 제 목숨을 걸고 지금 구국운동,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연금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대한민국을 살립니까? 부동산은 대한민국을 죽입니다. 죽여요. 예. 주식이 대한민국을 살립니까? 주식도 잘못하면 전부 도박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1919년도에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연금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서 5년 동안 목숨 걸고 하다가 제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저도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연금 박사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네. 여러분 그쵸? 우리 김수천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금을 준비시키는 건, 연금을 잘 많이 가입시켜 주는 것,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을 더 좋게 만드는 행동이고요. 아시겠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수한테 주식 권해라. 원수한테. 그죠? 그러면 원수가 그 주식을 하다가 결국은 파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권하면 안 돼요. 부동산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 권하세요. 많이 권했잖아, 이제는 뭐야? 연금을 권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열배님 반갑고요. 제일스님. 부부 공무원이면 한 명은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을까요? 유족연금도 못 받는다는데, 네. 그쵸? 네. 공무원이시면 각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유족연금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족연금 못 받을까봐 한 명이 일시불로 받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셔야지. 하지만, 우리 제스님, 우리가 연금을 상담하고 연금을 준비하면서 죽을 거 대비하고 우리가 가입하는 건 아니지,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오래 산다는 가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연금 계산해 보시면, 일시금 받는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시금 받는 게, 8년까지는 유리해요. 근데 8년 이상 사시게 되면 연금으로 받는 게 누적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8년 이내에 죽을 것 같다. 그럼 일시금 받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연금 개시 이후에 8년 이상은 살 것 같다. 그럼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웬만하면 죽는다는 가정 말고 오래 산다는 가정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국민연금 추납은 50대 중반부터 연금 개시 10년 안쪽에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50대 중반부터 앞으로 좀 10년 남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납하시고 너무 젊으신 분들은 추납보다는 개인 투자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저도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또 부부 합산 250, 400만 원 정도 수령하신다면 구태여 추납을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추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내용은 순전히 저의 주장입니다. 비슷합니다.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연금에 몰빵하시지 말고 딴 거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연금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딴 거부터 하니까 문제죠. 우리 호양키비님 방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미 이제 연금 박사예요, 연금 박사. 아시겠죠? 네. 저랑 거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죠? 더 깊은 답은 박사님께서 제가 더 깊은 답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호양키비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 호양키비님께서 실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연금 잘 전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뭐예요? 7%, 8% 최저보증연금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나와 있는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연금 7%, 8% 최저보증연금, 톤틴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연금 여러분이 준비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평생 높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연금 7%, 8% 최저보증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한번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1800-3624로 문의해 주셔서 국민연금 상담, 퇴직연금 운용 상담, 개인연금 뭐가 있는지, 주택연금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 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을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죠. 자, 도우님, 전인구 연구소 영상 잘 봤습니다. 속 시원히 얘기하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전인구 대표랑 어쨌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전인구 대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인구 대표도 이제
지금 주식 방송 많이 하시지만 노후에 연금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공감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방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올인하는 것보다는 주식도 하고 또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솔기님 감사하고요. 네, 돈방님도 감사하고요. 김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영님 정말 애국자, 구국운동가. 맞습니다. 저는 진짜 구국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돈방님 감사하고요. 네, 이경님, 연금박사님 최고. 이경님도 최고. 감사합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쵸. 네, 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주디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현님.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금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 주식 ETF, 한국 주식 ETF, 한국 주식 ETF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주식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다면 연금 주식이나 IRP는 해외 ETF나 채권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잘못된 오류인데요. 어쨌든 연금 펀드에서 한국 ETF라든가 한국 펀드를 투자하시게 되면, 국내를 투자하시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펀드나 국내 ETF,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죠. 대한민국은. 그죠? 그러니까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를 연금 계좌에서 사게 되면, 연금 계좌에서 국내 펀드나 국내 ETF를 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연금 탈 때 5.5% 세금,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를 하시는 거는 연금 계좌에서 하시면 사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해외를 하실 거면, 해외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22% 세금 내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하면 5.5% 세금 내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연금 계좌에 계신 분들 국내 투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겠죠? 네. 물론 수익이 난다면야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박동원님 반갑고요. 네, 행우님. 29살 아들 연금 7에서 9% 10만 원씩 불입하는 거 있나요? 네, 지금 현재 29세 아드님이시면 소득이 있으면 연금저축 IRP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좀 안정적으로 연금을 좀 불입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나와 있는 7%, 8% 최저보증연금, 사실 이 연금들이 0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0세부터도. 네. 너무 일찍 하시는 건 물론 좋진 않으나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고요. 우리 30살, 29살 되는 아들이 꾸준하게 지금부터 불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준비한다면 사실 29세에 지금 최저보증연금 가입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더 좋은 구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정님, 네, 구독, 좋아요. 정년은 지나고 지금 64세입니다. 별도로 2,400만 원 추가로 내서 연금 재원을 늘렸습니다. 연말정산제 혜택이 있는지요? 네, 추후 납부하셨죠? 추후 납부. 아시겠죠? 별도로, 지금 추후 납부를 국민연금만 하셨다는 얘기인데, 맞죠? 이게, 별도로 2,400만 원은 우리 정전수님 어디다 내셨어요? 국민연금에 내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연금에 불입하신 건가요? 네. 자, 국민연금에 불입하신 추후 납부는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셨다면 2,40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말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까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품에 들어갔냐에 따라서인데 물론 다 혜택은 웬만하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유님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크님, 전인구 대표님과 친분이 있으시군요. 주식 잘하신 분인데 워낙 실력파로 소문났어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우리 셀틱클래스크님, 전인구 대표가 경제 분석을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신데 주식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전인구 대표랑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또 경험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이 좋을 때는 이런 판단들이 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주식이 또 안 좋아지게 되면 또
그때 전인구 대표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나중에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불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분이 평생 모든 걸 맞출 수는 없다. 그죠? 오히려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한 것이 어쨌든 네,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인구 대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보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재숙님, 58세 이미가입자 추납 65개월 27만 8천 원, 올해 즉시 완납 예정. 네. 보험료 최고납 57만 8천 원으로 상향 납부와 임의계속 가입으로 57만 8천 원 연금 수령 전까지 최고액으로 납부. 예, 지금 상태에서 예상 수령이 38만 원인데 추납 65개월분과 임계까지 최고 금액으로 50,700원 나입하면 81만 수령 가능. 잘하는 선택이죠? 네. 자, 이거 이재숙님. 이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다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다 계산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납을 하셨는데 내가 최고 납부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납부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이걸 어느 걸 하냐에 따라서 뭐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하시면 3개월 수 가성비가 좋고요. 금액을 올려가면 갈수록 3개월 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수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최고 금액으로 했을 때 3개월 수가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130개월, 140개월 이내로 들어오시면 어쨌든 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11년만 받으시면 원금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점점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3개월 수가 늘어나면 원금 회복 기간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말씀드릴 때 대략적인 판단은 우리 이재숙 님이 평소에 냈던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더 내겠다고 더 늘리시는 것, 또 가성비를 받겠다고 더 낮추시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내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좋을지도 판단하실 때 3개월 수를 물어보시고 국민연금공단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정수님, 네, 추후 납부가 아니고 연금으로 더 내었거든요. 연금 많이 받고 싶어서요. 그러셨죠. 자, 근데 연금으로 넣는 금액이 어떤 연금을 내셨냐? 2,400만 원 추후 납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 연금보험에 추후 납부하신 것 같아요. 자, 개인 연금보험에 추후 납부하셨다면 이거는 개인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되는 것이지 이걸 납부하는 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냈다고 연말정산의 혜택이 없을 거예요. 자, 어떤 연금에 넣으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 정산받는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넣으셨다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겠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에 넣으셨다면 이거는 사실 해당이 없는 것이죠. 그게 연금의 상품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정조수님 11월에 내셨군요. 네, 11월에 뭐 일단 연금 늘리신 건 잘하신 겁니다. 네. 셀틱클리스코님 고객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주식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도 잘 하시고 연금도 잘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추님 추후 납부 분할 납부 신청했는데 내다가 안 내면 연체료가 붙나요? 네, 지로 신청했는데요. 네, 추후 납부는 연체료가 붙진 않습니다. 네, 연체료 붙죠. 네, 연체료 붙으신데 나중에 그냥 내기 어려우면 안 내시면 됩니다. 안 내시면 그럼 그 납부한 것까지만 그냥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정수님 국민연금이시군요. 네, 국민연금 내셨잖아요.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내신 거는 당연히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소득공제 받으려면 올해 소득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영알님 58세 연금저축 가입이 의미가 없으면 일반은행 예금이나 ISA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겠네요. 그렇죠. 네, 굳이 무슨 뭐 내가 연금을 계속 내서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당장 소득이 있는 2, 3년만 내시겠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ISA로 하시거나 따로 은행 예금으로 하시거나 그냥 일반 펀드로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이 뭐 내서 나중에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장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연금 이 라이브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이제 약간 좀 편협된 정보를 가지고 편협된 정보?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담을 꼭 신청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저희 센터 1800-3624 많이 좀 여러분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주님, 재평가율. 소득 재평가율이 뭐냐면 국민연금은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낸 거는 내가 뭐 1만원, 2만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때 20년, 30년 전의 소득을 현재 시점으로 재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계산해줘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좀 복잡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전에 낸 것도 그 당시에 내가 5만원, 뭐 10만원 벌어가지고 만원 냈다 라고 했을 때 그 10만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500만원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평가율을 반영해 줍니다. 이 재평가율이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꽤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줍니다. 좋은 연금이죠. 대신에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이나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9%를 내고요.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데 개인연금은 왜 반영 안 해주나요? 개인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받아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내야 되는 상품이고 개인연금은 물가가 오른다고 더 내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만약에 물가상승률 적용을 받으시려면 개인연금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국민연금이냐 개인연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률 납입이냐 정액 납입이냐의 문제예요.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납입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그 금액, 30년 지나도 그 금액, 50년 지나도 그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으면 화폐 가치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오르는 만큼 정률로 더 내신다면 모든 금융자산이 전부 다 화폐 가치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호주님, 내년에 내는 추납은 재평가를 적용 안 하나요? 그죠? 내년에 내시는 추납은 재평가를 적용을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2026년에 하셨어요. 추납을 하셨어요. 얼마를 내셨겠죠. 보험료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연금을 2036년에 받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10년 전 2026년에 낸 것을 2036년 10년 후의 물가로 재평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건 재평가를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올해 국민연금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낸 건 1년치 재평가 받는 것이고 재작년에 낸 건 2년치 재평가를 받는 것이고 3년 전에 낸 건 3년치 재평가를 받는 것이고 10년 전에 낸 건 10년치 재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내면 낼수록 물가상승률 반영을 더 많이 반영하니까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찍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일찍 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오래 내지 말고 내가 차라리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더블로 불리면 사실 물가상승률 반영해 주는 게 2, 3%거든요. 근데 내가 수익을 내가지고 1년간 10%, 20% 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연금을 먼저 내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받는 것보다 내가 수익을 10% 내가지고 물가상승률 반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수익을 10% 내서 1년 후에 돈을 낸다면 1년치 재평가 3%는 못 받았지만 내가 수익률 10% 났기 때문에 더 7%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찍 내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하려다가 까먹어. 그럼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오수성님, 감사하고, 벌써 10시가 됐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후치님, 그래, 그러면 올해 완납 나은 거 아닌가요? 소득대출 41이지만. 자, 그쵸. 올해 소득대출 41.5지만 여기에 올해 내시게 되면 재평가를 받아서 약 42.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내년에 하게 되면 43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대출은 내년이 유리해요. 내년이 유리해.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는 보험료도 올라요. 보험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계산하면 내년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받는 소득 대체율하고 소득 재평가율만 계산하면 내년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라가는 거 계산하면 올해가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네.
자, 송영수님, 추납을 12월 달에 신청해서 12월 달에 완납하면 오르지 않은 9%를 내나요? 네.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완납하면 9% 내시고 41.5 소득대출 적용받습니다. 자, 이경님 감사합니다. 거상님 30년 근무하고 55세 명퇴입니다. 추납부가 정말 유리한가요? 뭐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1순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자꾸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집에 가서 쉬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또 연금 박사인데 무리해서 과로로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서 잘하고 챙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몽당이님, 이선희님, 양청근님, 유현님, 도부님, 경혜이블님, 셀틱클래스크님, 사랑공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후추님 10시 넘었는데 또 물어보셨어. 추납, 분납 신청했는데 12월에 1회 날라올 건데 그냥 12월 완납은 어떤가요? 12월 완납 제일 좋습니다. 완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중관님도 감사하고요. 행우님 감사하고 상봉수 아레케님 감사합니다. 진경최님 질문인데 늦게 들어왔네요. 어떡하지?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종합적인 답변을 원하시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방송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1800-3624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눈도 오고 그런데요. 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우리가 또 잘 적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죠?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자,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또, 이렇게, 열매가 자라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오겠죠. 그죠? 그게 노후입니다, 노후. 근데 그 노후에 따뜻하게 보내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할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네, 언제부터 준비해요? 겨울 가서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가을 때 준비하면 할 수는 있지만 부족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봄, 여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준비해 놔야 이것이 나중에 연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퇴직연금 관리하는 방법,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 일시불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집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월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후추님. 다음 주는 긴긴밤 동짓날 방송인가요? 그러네요. 22일 날 동짓날 팥죽 먹으면서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동지가 된다는 얘기는 해가 가장 이제 짧아졌다는 얘기고요. 또 동지가 지나면 그다음 다시 또 이제 해가 길어지면서 또 이제 봄이 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매년 한 해 한 해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얼마를 살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연금 이야기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과 내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 다 행복하고 값진 인생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연금은 이영주 박사님이 최고! 그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만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부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라이브 또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우리 구독자님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국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만세! 태안독립 만세! 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